네, 씨뿔뿔 3일차 복습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형성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형성이 뭐냐? 다형성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는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자식 타입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모 타입으로 여러 자식 타입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참조한 그러니까 뭐랄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행 프로그램 실행 중에 동적으로 호출돼야 될 함수가 결정되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문의는 내가 참조 객체의 타입은 실제 보여지는 객체의 타입은 부모 타입인데 실행은 자식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형성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 타입으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상속의 특징이기도 하죠. 상속을 함으로써 메모리 레이아웃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부모 타입으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다형성을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참조한 자식의 인스턴스에 함수가 호출될 때 부모의 함수, 즉 보여지는 객체의 타입인 부모 클래스에 있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객체가 부모 타입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함수가 호출되는 게 다형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동적으로 결정돼서 행동을 각각 할 수 있는 게 다형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버라이딩이 뭐냐? 이렇게 각각 다른 행동들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부모 타입의 분명히 부모 클래스에도 해당 메서드 함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행 중에 자식의 인스턴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하게 되면서 부모는 자신의 클래스가 아니라 자식의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서 정의해 놓은 메서드가 실행이 되게 되죠. 이게 함수의 오버라이딩입니다. 정확히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부모에 있는 메서드의 시그니처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식에서 그 시그니처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언을 한 다음에 구현만 서로 다르게 해놓은 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이고,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어야만 다형적으로 부모 타입의 객체가 실제 들어오는 자식의 인스턴스에 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부모 타입의 객체지만 실제 동작은 자식 타입의 메서드가 동작하게 되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다형적인 동작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으로서 동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시그니처, 즉 반환 타입, 함수명, 매개 변수 개수와 타입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기능 구현, 즉 블럭 안에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블럭까지는 서로 똑같은데 블럭 전까지, 즉 선언부는 서로 완벽히 똑같은데 완벽히 똑같은 함수를 자식 쪽에서 다시 재정의, 선언이 아니라 선언은 그대로 하고 구현만 서로 다르게 해서 실제로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리면 자식의 함수가 호출되게끔 하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만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적 바인딩인데요. 가상소멸자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 많은데. 자, 일단 정적 바인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껏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리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보여지는 객체의 타입의 함수가 호출되면 안 되고,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동적으로 어떤 인스턴스의 함수, 어떤 클래스에 있는 함수가 실행될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 정적 바인딩이에요. 정적 바인딩이란 뭐냐? 어떤 함수가 실행될지 컴파일 시점에 미리 결정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미리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어떤 인스턴스가 들어올지 몰라. 내가 동적 할당 받는 거의 특징은 어떤 인스턴스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동적 할당은 스택에다가
메모리 스택에다가 미리 이제 다 세팅을 해 놓는 거, 즉 내가 사용할 공간을 미리 정해 놓는 게 스택인데, 동적 할당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해요? 힙에다 하죠. 힙은 뭐예요? 프로그램 실행 직전까지, 그 코드가 실행되기 전까지 얼만큼 할당받을지, 언제 할당받을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컴파일 시점에 결정되지 않아요. 크기도 결정되지도 않고, 어떤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적 바인딩은 뭐죠? 정적으로, 즉 뭔가 정해져 고정되어 있는 바인딩이라는 거고, 이 정적 바인딩은 컴파일 시점에 이미 객체가 호출하는 함수에 대해서 결정이 다 돼야 됩니다. 결정이 다 돼야 된다라는 거는 그 객체가 호출한 함수는 무조건 객체 타입에 전부 있어야 되는 메서드만 호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적 바인딩이에요. 즉 객체가 호출할 함수에 대해서 실제로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뭐든 신경 쓰지 않고, 지금 현재 내 객체 타입의 함수만 호출을 하는 겁니다.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정의한 게 바인딩, 뭔가 묶는다, 이런 바인딩이라는 게 묶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치면 안 되는구나. 바인딩, 빈딩, 맞는데? 재본, 묶는 거, 꼭 졸라맴, 이런 거, 동이는 거, 이런 거잖아요. 동여부 구속력이 끈,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정적으로 묶어 놓는다. 즉 객체가 호출하는 함수랑 미리 매칭을 시켜 놓는 겁니다. 즉 이 객체는 실제 타입, 즉 어떤 인스턴스, 실제 어떤 자식 인스턴스를 참조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객체의 타입이잖아요. 이 타입의 클래스일 거고,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와 객체 호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메모리 주소를 실제 부모의 함수의 포인터를 그냥 그 호출하는 쪽에다가 넣어버려요. 그게 정적 바인딩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뒤에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어도 이미 호출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계 호출이 안 돼요. 실제로는 자식계 호출이 안 됩니다. 왜냐?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이미 부모 걸로 호출할지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게 부모에 없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버라이딩이라는 거는 결국 부모에 있는 함수의 시그니처를 가져다가 내가 구현만, 정의만 서로 다르게 한 거기 때문에, 부모 쪽에도 있습니다. 구현이. 부모 쪽에도 구현이 되어 있고, 왜냐? 선언했으면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구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실제로 실행하고 싶은 거는 자식 쪽에 오버라이딩한 메서드인데, 이게 기본 동작이 정적 바인딩이다 보니까 컴파일 시점에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함수 포인터를 가져다가 그냥 바인딩 묶어버려요. 즉 이 함수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어떤 그 뒤에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들어오는 객체 인스턴스의 함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모의 인스턴스의,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멤버 함수의 함수 포인터를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점프해야 되는 주소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적 바인딩입니다. 기본 동작은 정적 바인딩이에요. 왜냐면은 빠르잖아요. 아니 내가 어디로 점프할지 알고 있는데, 동적 바인딩 하려면 결국에는 가상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함수 점프하는데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즉 가상 테이블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찾은 다음에 그곳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 테이블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적 바인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형성을 구현하지 않으면 정적 바인딩으로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상함수로 만들지 않으면 정적 바인딩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의 기본 동작은 정적 바인딩이다. 그래서 내가 오버라이딩 해서 사용할 메서드가 가상함수가 아니라면은 동적 바인딩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실제 객체의 타입, 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객체의 타입, 문의의 함수 포인터를 그대로 그냥 바인딩 해버린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점프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
정적 바인딩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데 있어서 함수를 호출하는 데 오버헤드가 적고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하면서 뭔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는데 흰 메모리를 뒤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간을 찾아서 실제 이 인스턴스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의 함수의 메모리 그 함수 포인터로 가상 테이블을 거쳐서 점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실행되다가 함수 코드 그냥 콜하는 순간 그냥 그쪽으로 점프해 버려서 다시 함수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적 바인딩이 효율적이고 컴파일러 입장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본 동작은 정적 바인딩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다형성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다형성 없이 객체 지향은 솔직히 말해서 팥없는 안고 없는 팥빵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다형성 없이 진짜로 그쵸, 객체 지향이라고 하기 좀 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의 핵심인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동적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동적 바인딩이라는 동작 방식을 구현을 해야 되고, 이 동적 바인딩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인스턴스에 함수를 호출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게 동적 바인딩입니다. 정적 바인딩은 뭐다? 프로그램 실행 전에 컴파일 단계에서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가 결정되는 게 정적 바인딩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객체의 문의, 객체가 실제로 생성된 클래스의 함수가 매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함수가 바인딩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적 바인딩은 실제 new 한 다음에 뒤에 들어오는 실제 인스턴스의 함수 포인터가 그제서야 프로그램 실행 중에 매칭되는 것을 동적 바인딩이라고 해요. 바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즉 동적과 정적만 봐도 알겠죠. 정적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동적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움직일 프로그램 실행 중에 내가 호출될 함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동적 바인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럼 가상함수.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제인데 가상함수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동적 바인딩이 되는 원리. 자바에서는 그냥 썼는데 다 다형성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전부 가상함수인 줄 몰랐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함수가 뭐냐? 일단 버추얼 키워드를 붙여서 만들고요. 내가 동적 바인딩을 해야 하는 함수들의 가상함수로 만듭니다. 자, 동적 바인딩을 해야 하는 함수들은 뭐가 있죠? 그렇죠. 다형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즉 오버라이딩의 대상이 되는 함수들을 가상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는 가상함수고, 이 가상함수는 동적 바인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적 바인딩을 구현을 하려면은 가상함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들은 모두 가상함수여야 한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버추얼 키워드를 해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가상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 가상함수들의 실제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함수 포인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가상함수들의 실제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함수 포인터,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 플랫폼 기준 가상 테이블의 하나의 요소는 8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가상 테이블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꺼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중 포인터로 가상 테이블의 포인터를 참조를 해야 되고요. 이건 그 외고, 어쨌든 가상 테이블이 저장하는 건 뭐다? 가상함수들의 실제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를 가상 테이블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테이블은 클래스당 하나가 생겨요. 클래스당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오는 인스턴스의 가상 테이블이 객체의 가장 메모리 앞에, 부모 멤버 변수보다도 가장 앞에 배치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자, 어, 자, A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근데 여기서는 스피크가 가상함수예요. 이게 버추얼입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이걸 버추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오버라이딩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여기도 버추얼은 상속돼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냥 버추얼 상속됩니다. 그래서 안 붙여도 되긴 하는데 뭐 붙여주는 게 좋죠. 근데 지금 공간상의 이유로 이제 안 붙였는데 어쨌든 전부 다 가상함수예요. 전부 다 가상함수고 이 가상함수로 만든 이유는 결국에는 각각의 클래스에서 자신의 타입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A라는 놈은 A라고 짓고 B라는 놈은 B라고 짓고 C라는 놈은 C라고 짓는데 이거를 A 클래스의 객체로 참조를 했을 때 A 클래스의 객체로 동작을 했을 때 각각 A, B, C라고 짓게 하고 싶어서 가상함수로 만든 거고 가상함수로 만든 이유는 동적 바인딩이 되기 위해서이고 동적 바인딩이라는 결국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 이 다형성을 구현하는 거 뭐다? 가상함수의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픽이라는 함수를 가상함수로 만들어서 각각의 자식 클래스들이 오버라이딩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스픽이라는 함수는 시그니처를 그대로 가져오고 구현부만 다르게 한 가상함수들의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이유는 A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B나 C의 인스턴스를 참조한 다음에 각각 A, B, C라고 말하고 스픽 함수를 호출했을 때 각각 A, B, C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일단은 A에다가 A 포인터 한 다음에 A, C를 했습니다. A, C 한 다음에 어감이 좀 그런데 new C.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C가 참조하고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은 힙에 생성이 되잖아요.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상 테이블. 여기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정확히 이렇게 참조가 돼요. 그래서 AC가 여기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가상 테이블이잖아요. 가상 테이블을 맨 앞에 배치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AC.스피크 했을 때 어떤 게 호출돼야 되죠? 그렇죠. C가 나와야 돼요. C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 테이블이 맨 앞에 있어야 되고 이 가상 테이블은 누구의 가상 테이블일까요? 그렇죠. C의 가상 테이블입니다. 가상 테이블은 클래스마다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여기 스피크가 있는 겁니다. 스피크. B에 대한 가상 테이블도 있어요. 당연히 스피크가 있고요. A에 대한 가상 테이블도 있습니다. 스피크가 있고요. 자, 가상 테이블은 하나만 생성이 되고 누구의 가상 테이블이 맨 앞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어떤 인스턴스가 실제로 할당돼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어떤 인스턴스가 실제로 생성돼서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곧 가상 테이블 어떤 가상 테이블이 메모리 공간에 위치할지에 대한 거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선 지금 C를 생성을 했잖아요. C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했기 때문에 C의 가상함수가 들어있는 가상 테이블이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상 테이블은 누구 거다? C 거다. 그렇기 때문에 AC.speak 했을 때 이 가상 테이블에서 뒤지는 겁니다. AC.speak? 그럼 동적 바인딩 되죠. 왜냐? 가상함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상함수네? 그러면 AC 입장에서는 맨 앞에 가상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speak를 호출을 해요. speak를 찾습니다. speak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이제 스피크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516이라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516으로 점프 뛰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가 0x 516이에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막 이렇게 있고 이걸 실행하는 겁니다. 이 원리로 가상 테이블이 가상 함수를 가지고 있고 동적 바인딩이 되면서 다형적으로 코드가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B를 말하고 싶다. 스피커 했을 때 B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건 여기다가 B로 초록색으로 쓸게요. 자, B 포인터는 BC BB 한 다음에 여기다가 BB 한 다음에 아니죠. 여기다 A 한 다음에 AB 하고 new B. 자,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가상 테이블이 맨 앞에 위치하게 되죠? 그렇죠. B의 가상 테이블이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타입이지만 실제로 가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A, B 점 스피크 하게 되면은 그렇죠. C도 아니죠. C도 아니고 A도 아닌 B의 가상 테이블이 맨 앞에 메모리 공간에 여기가 B의 가상 테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의 가상 테이블에서 스피크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516이 아니겠죠. 이건 왜냐? C에서 구현한 스피크에 이제 메모리 주소인 거고 이 스피크는 또 다른 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400이라는 곳에 이제 가상 테이블에 가서 400이라는 곳에 갔을 때 여기가 0x400이고요. 여기서부터 코드가 쭉 실행됩니다. 그래서 스피크 했을 땐 B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했을 때 AB 스피크 했을 때는 B가 호출이 됩니다. 이게 다형성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즉 부모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함수로 호출하면은 부모에 있는 함수가 아니라 실제 내가 내 타입, 실제 이 객체의 타입, 보여지는 타입이 아니라 들어오는 인스턴스, 실제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함수가 호출되는 게 다형성인데 이거는 가상함수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자, 그리고 가상소멸자, 이것도 진짜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자는 뭔지 알죠? 이제 설명을 해왔죠. 객체가 소멸될 때, 객체가 삭제될 때 그 전에 해제해줘야 되는 메모리가 있다면은 소멸자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해제한 다음에 객체를 삭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라 했죠. 가상소멸자는 똑같습니다. 가상소멸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소멸자가 호출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소멸자가 호출되려면은 자, 이것도 ABC로 할게요. C에서 C타입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new C 하면은 이제 메모리에 A, C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소멸자를 호출을 하면은 C를 이제 delete C 하게 되면은 C의 소멸자 호출되고 B, A까지 호출돼서 이게 다 해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형성을 이제 배웠으니까 아니 내가 다형적으로 당연히 아까 코드를 다형적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A의 타입으로 new C 해서 난 다형적으로 코드 돌릴 거야. C의 함수 실제로는 A로 C의 가상함수 호출할 거야 해서 호출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정적 바인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상함수가 아닌 일반 함수의 경우 문의, 즉 자신의 타입의 함수를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최상위 부모인 A의 소멸자만 호출이 됩니다. 왜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문의가 이 A라는 객체의 문의가 실제 참조하고 있는 게 C지만 A의 문의는 이 A 클래스, 즉 최상위 부모입니다. 즉 A의 타입은 최상위 부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부모의 소멸자로 호출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그쵸? 문의는 정적 바인딩이니까 기본 동작은 정적 바인딩이고 가상함수에 대해서 특별히 동적 바인딩을 진행을 해줬던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동적 바인딩 할 필요 없죠. 그 느린 걸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도 그냥 소멸자 호출해? 소멸자는 A만 호출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터지는 거죠. 왜냐?
내가 할당받은 건 C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A도 있고 B도 있어요. C. 그러면 이 C, B는 어떡할 건데? A에 대해서 소멸자로 호출만 하면은 A 되고 A가 최상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로 내려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자식들은 A 입장에서 자식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자 호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A만 소멸자 호출되고 객체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BC에 만약에 포인터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건데요? 어떡합니까? 누수죠. 왜냐? BC의 소멸자 호출도 안 됐어요. 소멸자 호출이 안 됐다는 건 당연히 객체도 삭제가 안 됐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가상 소멸자를 만들어줘서 가상 소멸자는 상속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A, B, C에서 가상 소멸자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A 타입으로 뉴시 했을 때 A 하면은 지금 이 메모리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C의 가상 테이블이고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딜리트 A를 합니다. 그러면은 잠시만. 가상 테이블을 보니까 C의 가상 테이블인데 여기 가상 소멸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상 함수로.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당연히 C에 있는 가상 소멸자를 호출해야지. 왜냐? 내가 오버라이딩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은 시그니처의 소멸자가 가상함수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도 있어요. 어차피 버추얼 붙이든 안 붙이든 A가 가상함수면은 BC도 가상함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가상소멸자면 BC도 가상소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에 가상 테이블을 봤는데 소멸자가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A 입장에서는 C를 먼저 지우겠죠. C의 소멸자 호출합니다. 자, C 지워져요. 근데 C가 자식이네요. 근본 있게도 자신의 부모를 알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소멸자로 호출합니다. B. 자, B는 C를 모르지만 소멸자가 호출이 돼요. 근데 내 소멸자가 호출됐네. 내 부모가 A가 있구나. A도 지웁니다. 너무너무 이상적이게도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소멸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전 이해됩니다. 가상소멸자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즉 소멸하는 거, 소멸자 호출 순서 자체도 다형적으로 돌아야 돼요. A부터 돌아버리면은 A부터 호출이 되면은 BC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소멸자 호출조차도 다형적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 내가 다형적으로 코드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에 생성된 메모리 레이아웃에 잡힌 생성된 객체들은 3개예요. A 객체, B 객체, C 객체. 근데 소멸자를 호출해줄 때도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객체는 하나니까 얘로서 이제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데, 딜리트를 할 때 누구를 먼저 호출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최상위 부모를 먼저 호출하면 자식들을 모르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할 거고, 소멸자 호출을 안 할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실제 인스턴스인 가장 아래에 있는 자식 객체를 호출해줘야 그 위에 부모들을 각각 이제 호출하면서 이상적으로 메모리가 지워질 텐데, 객체가 모두 해제가 될 텐데, 소멸자가 호출되면서, 그러려면은 소멸자를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서 실제 인스턴스에 소멸자부터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멸자는, 이 객체는 자신의 부모의 소멸자로 호출하면서 자신이 지워져요. 그리고 또 그 부모는 그 위에 부모를 호출하면서 지워집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메모리가 모두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소멸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소멸자는, 베이스 클래스는 당연히도 가상 소멸자여야 된다. 이게 아니면은 호출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타입, 그럼 만약에 가상 소멸자가 구현이 안 돼 있으면은 그 클래스 타입으로 다형성을 구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봤자 해제가 안 된다니까. 아니, 오케이, 가상함수를 다른 함수로 해가지고, 다른 함수들은 가상함수로 지정을 해서 오버라이딩 신나게 돌려가지고 프로그래밍 굉장히 효율적으로 짰어요. 근데 막상 해제하려고 보니까 부모만 해제돼, 최상위 부모만 해제돼. 그럼 그 아래 다형적으로 내가 신나게 이용한 자식들은 해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속 메모리 누수죠. 자식들 크기만큼. 그렇기 때문에 가상 소멸자가 구현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를 상속하지 마라. 상속해봤자 나중에 오버라이딩 내가 다형적으로 돌리려고 상속하는 건데, 다형적으로 돌리고 나서 해제하려고 보니까
자꾸 자기 부모 최상위 부모 것만 해제하는 겁니다. 누수니까 무조건 베이스 클래스가 되는, 즉 누군가 상속할 수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소멸자는 가상소멸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추얼 키워드 상속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제 A에 버추얼 메서드가 있고 B에는 시그니처 똑같아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B에도 그냥 똑같이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이 경우는 상속이 돼요. 즉 얘도 가상함수입니다. C 얘도 즉 모두 지금 최상위 부모인 A의 add void 타입의 void 반환 타입을 가진 add 함수가 버추얼 가상함수이기 때문에 이거의 시그니처를 똑같이 정의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 가상함수가 상속이 돼서 얘도 가상함수, 얘도 가상함수, 세 개 다 모두 가상함수고 각각의 가상 테이블이 생성이 되죠. A에 대한 가상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되고 B에 대해서 가상 테이블, C에 대해서 가상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add 함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가상 테이블이 객체의 포인터로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 생성되는 인스턴스에 따라서 각각의 가상 테이블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에 가상 테이블이 들어오면은 C의 인스턴스가 생성됐구나. 즉 C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은 C의 가상 테이블이 들어오고 B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B의 가상 테이블이 들어오고 A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A의 가상 테이블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키워드는 상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버추얼을 달아줌으로써 이 함수는 오버라이딩으로 사용되는 함수구나. 내가 무조건 정의를 구현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코드를 읽을 때도 이 함수가 오버라이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을 달아주자. 자동적으로 상속되지만 달아주자라는 게 이제 이 단락의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